안녕하세요. 유종의미 김주경입니다. 잠실여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설명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고1 국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번 잠실여고 시험 범위 그리고 내신 특징 어떤지 설명드리고 수업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간단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개정교육과정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 교과서로 시작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은 교과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공통국어 1, 2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1학기 때 1, 2학기 때 2 배우게 될 거고 잠실여고 1학년은 천재박, 천재교육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이제 현대작품, 고전작품 같은 것들이 골고루 수록이 돼 있고 문법은 1학기 때 음운변동 문법 요소, 2학기 때 한글맞춤법 중세국어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독서라고 그냥 이제 나머지를 넣어놨는데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쓰기 관련된 거, 보고서 쓰기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2025년 기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말 대신 1차 고사, 2차 고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실 때도 1차, 2차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자, 1차 고사에서는 문학, 문법, 독서로 나눠서 봤을 때 문학, 문법만 출제가 됐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됐었고 두 번째 2차 고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세 갈래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문학, 문법, 독서, 한글맞춤법을 먼저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를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 특징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 간단하게만 나눠놨어요. 점수 구성은 지필 60, 수행 40 해서 지필고사가 총점 100점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지필고사가 총점이 60점 만점이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냥 100점 만점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문제 구성 보시면 문제 수가 많지 않아요. 선택형이 18문제밖에 안 되고 서답형 6문항, 처수령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문제 유형 구성을 보면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외적 준거를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 답을 찾아 쓰는 서답형. 그냥 내가 서술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그런 서답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도 웬만해서 문학, 독서, 문법을 모두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빠지는 단원 없이 거의 모든 큰 단원들을 학습하려고 하고 있다. 자, 자세한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실제 기출문제를 여기 그림 쪽에 넣으려다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그냥 같이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거. 전체적으로 문학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범위 자체가 문학이 조금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100점을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을 때 선합평까지 포함해서 문법은 근데 사실상 35%를 넘지는 않아요. 웬만해선 문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시 보시면 대체로 문학이 6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범위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건 문법이긴 합니다. 문학이 비중이 큰 거는 범위가 문학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작은 범위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문법이긴 해요. 그리고 그 잠실여고 선생님들 특성상 그 되게 좀 구체적으로 많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중세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따가 시험을 보겠지만 잠실여고 문법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교과서 수준 안에 있는 내용만 수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듣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하면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그냥 시험을 봐버리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갈래를 좀 골고루 학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문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문학 꼼꼼하게 학습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쓰긴 했지만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집중해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수업에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부 지문 활용도입니다.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는 외부 지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느껴졌어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1학기 중간고사 1차 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이 한 2개, 3개 정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시험에서는 두드러지게 외부 지문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일단 문제 수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출제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문학 작품의 해석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수능형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보기에다가 외적 기준을 좀 줘요. 우리가 배웠던 거 말고 다른 기준을 이용해서 한번 너네 이거 보고서는 작품 한번 감상해 볼래?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게 보통 수능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문제가 한 지문에 이런 문제가 한 개씩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문학 작품, 그렇죠? 그래서 한 지문에 한 개씩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문학 작품 해석 방법에 대한 이런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어야 이런 게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형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잠실여고가 문제 수 자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기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촉박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보기의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 해석 방법에 대한 기초가 좀 다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서답형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서답형 채점 방식인데요. 대부분 부분 점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부분 점수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0점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찾아 쓰는 방식을 좀 선호를 해요. 보시면 내가 그냥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몇 어절로 써야 되는지 몇 글자 수까지 정해줘요. 몇 어절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개념어를 써라. 비슷한데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면 틀리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좀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서답형을 잘 풀 수 있으려면 평소에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서답형 같은 경우는 보통 문장형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여학생들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찾아 쓰는 거는 거의 그냥 단답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아니면 틀려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숙제를 할 때도 문제를 풀 때도 내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 이걸 해서 맞겠지 하고서는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여기 이것 때문에 답이 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연결을 시켜주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셔야 서답형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실여고 내신 문제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자, 송파관 토요일 10시에서 1시로 지금은 이제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확실한 개념학습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본문 꼼꼼하게 분석할 거고 학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필기 같은 것들 다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갈래 개념까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수업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무작정 암기는 노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내신에서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해요. 물론 이해하고 풀면 좋겠지만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학교에서 1차로 진도를 나갈 거고 학원에서도 시험 범위 예상해서 빠르게 1차 진도 먼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습 수업을 나가면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지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같이 보게 될 거고 클리닉 테스트 그 주 배운 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문제 풀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 또 보죠. 그리고 숙제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최소 5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번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외울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을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친언니 같은 젊은 감각의 선생님.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여고 다니는 친구들의 그런 고충, 공학과는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 상담이나 얼마든지 가능할 거고 또 조용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 혼자 조용히 와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가는 친구들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관리를 받고 싶긴 한데
좀 강압적으로 무섭게 하는 선생님들 밑에서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좀 유하면서도 관리는 확실히 받고 싶은 그런 학생들한테 수업을 추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계적인 완벽 관리라고 써놨는데 일단 클리닉 통해서 제대로 이제 복습을 하게끔 만들어줄 거고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모르는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거. 학생들이 먼저 와서 저 이거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뭘 모르는지 제가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평소에 구두 테스트 같은 것들 자주 진행하면서 어떤 걸 모르는지 제가 먼저 끄집어내고 그 부분을 좀 피드백을 주면서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개별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숙제 검사도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숙제 틀린 문제들을 보면 사실상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 피드백 줄 수 있다는 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 수업 녹화해서 복습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도 영상 다시 보면서 복습할 수 있고요. 클리닉 시간 아니더라도 당연히 카톡으로 질문 가능합니다. 새벽까지 웬만해서 깨있기 때문에 새벽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질문을 할 수 있다.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빠르게 답장하고 있고요. 학원 교재 숙제는 당연히 제가 검사를 하고 개별로 추가적으로 좀 뭐 자습서를 따로 산다거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 같은 거를 사서 혼자서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앞에 3장 풀고서는 한 1년 냅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원하는 친구들은 그런 개별 교재까지 제가 관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시험 기간에 공부 계획 세우는 거나 그런 것들까지 제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무서운 선생님은 어렵지만 관리를 받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관에서 토요일에 수업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잠실여고 1학년 설명회 마치고 내년부터 송파관에서 수업하니까요. 우리 잠실여고 친구들 내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